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떨결에 애가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게 된 그 시사원을 발행인으로 있는 정한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차남이신 우리 이사장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김영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날씨가 또 굉장히 많이 춥고 우리 또 대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안 날씨가 대안했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추위였었는데 이렇게 또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참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런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화를 물론 다큐 영화이긴 합니다만 아버님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를 한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로 관계가 참 무량하긴 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직접 이렇게 만들고 아버님을 홍보하고 또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도 바로잡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옆에 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결국 다른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뜻깊은 촬영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지휘 시간이라고 하는데 특별 시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Q&A 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연출한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이 봐주셔서 알겠지만은 영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30년 동안 너무나 묻혀져 있었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렇게 빅스크린으로 조명이 되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시고 또 잘못됐던 어떤 이야기들이나 왜곡됐던 부분도 알게 되시고 이런다면은 저는 감독으로서 매우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잡지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영화 하나가 30년 동안 묻혀졌던 대통령님을 다 조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나무 하나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대정치가 김영삼 대통령님이 다시 역사적인 재조명, 재평가 받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직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평가가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도 김영삼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만들고 군인이 정치 못하게 하는 이런 상식적인 일을 만들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해서 이게 선진국을 만들고 정보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방자치제 같은 것도 처음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게 벌써 87년서부터 한 40년 지난 거니까 좀 더 좋은 발전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저기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정치 역정이 아시다시피 이제 한 4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치 역정 중에서 뭐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민주화 투쟁 시기와 또 문정부 시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민주화 투쟁 시기보다는 문민정부 기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시대 말 그대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어차피 오늘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홍보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100%는 아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아버님과 직간접적으로 더 관련이 되어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각자 느끼는 감회도 좀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목서부터 이철진 대통령이라는 데서 대해서도 또 말씀이 계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역시 아버님은 그 이전에 민주화 투쟁 시절에는 그야말로 뭐 투사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내오셨다면은 문정부로 건너와서는 개혁의 아이콘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을 진행시켜 오신 건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40년의 역정을 지내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신념, 또 정치적인 철학, 이거는 이 나라 이 땅에 문민 정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하는 것에 초점을 저는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개혁 작업들은 하나의 명예혁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 영화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혁명과 같은 그런 개혁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청산, 너무 개혁이 많죠. 근데 이런 그 개혁이 사실 그동안에 군부 독재 정권의 한 30년 이상의 군부 독재 정권이 적폐된 상태에서 5년 단임 임기 대통령이 5년 내에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년 단임 임기 중에서도 특히 1년 차, 2년 차, 그 당시 문민정부는 다행히 3년 차서부터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절정을 인 상태였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태였다. 또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인 소명 자체가 김영삼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마무리해야지만 앞으로의 민주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Q&A 통해서 말씀을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 문민정부의
국정지표라고 할까요? 전략적인 그런 국정지표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 저희 그 전시장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순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민주화를 먼저 빨리 앞당겨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세계화, 정보화도 결국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서두적으로 일단 오늘 영화를 본 제 입장에서는 예,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동안 아버님이 IMF 그 외환 위기 때문에 그런 블랙홀에 의해서 모든 그 앞선 그런 선행된 혁명과 같은 개혁들이 다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으로 가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올 것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뭐 영화를 보시고 느끼신 것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저는 좀 젊은 세대 20대, 30대 뭐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를 어차피 이끌어갈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이 정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건의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 영화를 보고. 예. 네. 저는 그 김영삼 대통령님 그 청와대 비서실 친인척 종친 담당을 했던 김진호입니다. 오늘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도 나쁜 뜻은 아니니까요. 그 영원한 비서실장 김기수 수행실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비서 김기수 수행실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님의 업적을 증언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식상합니다. 예를 들면 김영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6-7번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식상하니까 그 한 분이 다 담당한 게 아니고 각 비서실별로 다 증언하실 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수정했으면 좋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하의 사진이 마지막에 딱 나와요. 멋있는 취임식 때 사진을 딱 넣지 아주 그 초라한 모습의 사진을 넣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그래서 취임식 때 각각 사진이 멋있습니다. 그 사진을 딱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Q&A 시간이 된 겁니까? 우리 이조진 네. 감독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죠. 예. 지금 저 어르신께서는 영화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비슷한 그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 어르신 외에도 그동안 이제 시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각양각층의 분들을 만나뵀는데 영화에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심의 충고를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번 작품을 이제 개봉이 일주일도 안 남은 작품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차기에 제가 또 대통령님을 다루는 작품을 만들 때는 저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 대표님한테 감독으로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정 대표님께서는 시사오늘이라는 매체를 발행하고 계시는 발행인이신데 또 기자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대표님처럼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쓰시고 취재를 하시고 관계자들을 만나신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이것은 사업 매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재단의 기관지로 오해할 만큼,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기사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또 제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른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YS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명칭을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작품 쭉 보시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뭐 사실대로. 근데 저는 이제 시사오늘을 2008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상도동 분들과 이제 이 YS 정치협정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 번 취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개혁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 오늘의 시스템을 이렇게 YS가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강점을 둔다면 참 의미 있는 거고, 좀 이제 아쉽다는 거는, 저는 이제 YS의 가장 장엄한 투쟁사가 79년부터 87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YS를 계속 취약하게 된 것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권성 진학의 이런 소설들을 읽게 되잖아요. 이제 뭐 아기는 물론 알고 이게 선의가 올라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세상은 그런 거니까 이제 적당히 세상은 타협하게 살게 되는데, 이 YS가 79년부터 87년 민주화가 펼친 취재를 만들기까지 이 투쟁자를 따라가 보면 이게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의 그런 이제 좀 정열을 좀 느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추후 영화를 만든다면 그 79년부터 87년의 장엄한 투쟁사 이런 걸 한번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사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YS 전문가, 프로페셔널로서 전문가신데, 이사장님은 30여 년 전에 YS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최고의 참모셨던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밝혀졌고, 또 가장 사랑받는 자제분이셨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었다는 뜻인데, 지금 이 영화 보시면서 어떠한 감회가 드셨습니까? 어떤 감을? 우리 이 감독님께서 참 전국을 찔러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큐 오늘 뭐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다큐 영화에서도 인터뷰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영화에 또 상당히 스포일적인 측면에서라고 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잠시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좀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그리고 상당히 좀 정확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단 한 가지,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재단도 그렇고, 재단이 작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버님 사고 10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일보와 함께 5개월 동안 6월서부터 10월까지 그렇게 5차례에 걸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물론 제목은 우리나라의 건국,
그리고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참 어찌 보면 참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하게 좀 저희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또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도 이제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가본 소장님도 계시고 김정우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제 영화가 나온 이후 이제 앞으로 28일 날 영화가 개봉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토론회 때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좀 우리 내부적으로 좀 토론도 되고 경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IMF 외환 위기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오늘 다큐 영화에서도 외환 위기에 대한 것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혁명과 같은 개혁들, 그 엄청난 개혁들을 하나하나만 열거만 해도 그때 당시에 유선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만 하나 실시한다고 해도 그냥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참 굉장히 좀 파괴력이 큰 그런 개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엄청난 개혁들 지금 올해 지금 이 시간까지 26년 올해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투명성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정말 토대를 닦아놓은 그러한 그 작업들을 불과 2, 3년 내에 다 이루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IMF 외환 위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와 억측도 많은 것 같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앞선 개혁들이 다 지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앞으로도 좀 더 홍보에 그런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이렇게 공적인 얘기보다 조금 더 가려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 영화 1년 동안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자료들을 봤는데 이 영화라는 한계상 100분의 1이나 영화에 담았을까요? 못 담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희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딱 입주하시면서 이런 적폐라고 말할 수 있는 강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임암산도 개방하시고 앞길도 개방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 그거 없애버리시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한번 처음에 산책하시다가 골프 연습장에서 볼을 한번 치셨는데 그 젊은 군인이 그 볼을 주워갖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걸 보고서 그날부로 골프장 다 치워라, 없애라.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멤버들, 스태프들 골프 치지 마라. 이런 엄명 내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완전히 다른 게 아버님은 산책은 저희 가족들하고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셨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매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타석이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골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직접
거기서 뭐 실타를 하셨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셨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전직 대통령들이 뭐 전두환 대통령이든 노태우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들이 거기서 그렇게 치면 결국 군인들이 그 공들을 가서 수속하고 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아버님이 과거에도 무상당 통합 쪽에도 골프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헛스윙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그리고 확실히 이 책으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사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 30여 년 전 자료를 보면 당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 조사를 했는데 당시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서태지 그리고 배우 최지실 씨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초등학생들의 압도적인 인기 1위 하셨던 기록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문민정부가 열리다 보니까 대통령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놓고 뭐 희화한다든가 무슨 코미디 무슨 대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것을 오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YS는 못 말려가요? 네, 그런 이제 만화책도 나오고 저도 직접 보고 나서 사실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YS는 못 말려가는 그 코믹북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개그의 주인공으로 만든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당시 공식적으로 한 30만 부 정도 팔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부 되는데요. 대통령님도 그거 읽으셨나요? 그걸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굉장히 좀 재밌어는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내 사투리도 그러니까 엉터리로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자료에서 본 건데요. 그 대통령님이 초등학생들 그 일일 조사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그런데 이제 남학생이 대통령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다른 친구랑 더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통령님? 그랬을 때 대통령님께서 초등학생한테 반드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 맞거든요. 그런 일 있었습니까, 정말? 그건 뭐 사실이고요. 아버님은 하여간 역시 정치를 오래 하시니까 용어 자체가 다 그렇게 좀 정치적인 용어를 좀 많이 쓰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까지도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국무총리가 이제 앞에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옆에 있었고 근데 아버님이 국무총리께 저희 아이가 그래봤자 한 3살? 4살? 좀 됐을 거예요. 인도가지고 국무총리 앞에 계시니까 너 가서 좀 존중하게 인사드리라고. 근데 3살, 4살짜리는 뭘 알겠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아버님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표현을 잘 쓰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공부하면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과장됐구나 했는데 진짜였군요. 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제가 잡지의 발행인이시고 정치평론가이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언론에서 조명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사실 쓸쓸했었는데 지난 12월 그때부터 갑자기 유명한 정치인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누구라도 지금 다 아시는 그런 정치인분들께서 앞다퉈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언급을 하세요. 나는 김영삼의 어떤 DNA를 갖고 있다, 개혁 정신의 적자다, 혹은 너희는 김영삼이랑 상관없다, 그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서로 이제 앞다퉈서 김영삼의 어떤 키즈, 김영삼의 후계자 이런 거를 많이들 요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을? 저는 그분들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갖추고서 이제 좀 더 YS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이게 그 내공을 얼마나 갖추고서 이게 YS가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66년도에 떠났는데 66년도에 YS는 37살의 나이로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윤보선이 이끄는 신한당하고 자기가 직접 유진호를 영입해 와가지고 민중당의 대표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통합시켜서 한 사람은 대권으로 윤보선을 만들고 당권은 유진호를 놓고 그 신한당하고 민중당을 통합시켜서 신민당을 만드는데 37살의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75년에 그 YS하고 박정희 회담 했을 때도 돈 뒷돈을 받았네, 뭐를 받았네 이런 어마어마한 그 모함에 휘말렸는데도 박정희하고의 그 약속 때문에 죽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조병욱의 아들이었던 조윤영이 진짜 오른팔로 형님 동생 했었는데 그분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날 그 회담을 비밀로 할 정도로 그런 내공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치를 해온 건데, 그 오늘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당대표들은 그 정도의 그 내용도 없고 그렇게 쌓아온 그런 어떤 정치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YS의 어떤 점을 보고 픽업해서 자기를 YS에 이렇게 이입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정치적 단계를 밟고 내용을 쌓아서 YS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자기의 길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Q&A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시간보다도 우리 그 관객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좀 앉아서 얘기할게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정치사에 정말 큰 획을 그리신 분인데, 그동안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이제 민주화를 이끌어 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도 자기 어떤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벌칙벌칙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오늘 시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저희들 세대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알고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알지 못하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그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역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거의 몰라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또 그동안 익혀져 있고 했던 분인데 지금 와가지고 한마디로 잊혀져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사 내용도 이런 보면 너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사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내적인 거, 또 가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면들도 부각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반대편에서 있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많이 알려주고 요즘 뭐 청문회 보면 무슨 정치인들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이름 많이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게 결국은 누군가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다큐멘터리보다도 어떤 이 영화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에 질문을 좀 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동작구 문화관광 해설사 옆에 배운 네.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에서 제가 뵌 거 말씀하기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른 전 대통령들은 1년에 한두 편씩 어떤 형태든 간에 홍보 영화든 이런 다큐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또 처음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홍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저도 사실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너무 몰라요, 실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자신도 역사 속에 있는 인물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르고 있던데, 끊임없이 그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랑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을 하셨지만, 엄청난 개혁들을 하셨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개혁을 하면은 정권이 망하고, 개혁을 안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을 감수하실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소명을 강력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못했더라면은 지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뻔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그 자체 말은 원래 엘고가 얘기했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큐가 에서 나온 건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왜 이렇게 평가가 전환가 됐느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요즘 말하면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또 좌우 이렇게 표현을 다 섞어서 합니다만,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도 온건 우파. 그런 그 당시로서는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은 호남을 빼놓고는 사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입장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민주화 투쟁할 때는 어쨌든 민주화 세력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민주화 DJ와 더 이상 단일화를 통한 그 정권 교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당 통합을, 굉장히 정치적인 대모험을 도박같이 이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민정부를 창출하고 나서 사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 대상이 결국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군사 정치 그 권력들하고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어느 정파나 당파나 이런 쪽을 초월해서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개혁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우파든 좌파든 자기 세력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치는 경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위치를 거의 무슨 병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또 또 다른 질문. 네. 예,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평생에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신데 저희 집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하숙생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안 계시고 이미 나가셨고, 또 저녁 때 제가 자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시고, 주로 아버님을 보는 거는 TV 화면에서만 제가 봤는데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아버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80년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택 연금됐던 3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식사할 때도 그랬었고,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되어 계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항상 좀 일찍 귀가해가지고 아버님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말 엄청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정치를 또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또 생각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영화 자자의 속죄 제표 김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그 영화에서 나오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읍참마소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없는 약간 조세포 탈남이가 사법이라고, 죽어있는 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무슨 일에서도 그분을 이제 구속해라라고 직접을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은 인터뷰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즈음에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을 때 우리 김현철 이사장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김무성 전 대표께서 뭐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죠. 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아버님을 더 도와드린 것이 지난 87년 대선 때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도와드리고, 또 88년 이제 총선 전에 저는 미국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왜 나가야 되냐 이거죠. 이제 네가 공부하고 들어왔으면 이제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진짜. 제가 그 바람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약해지고 짠해져가지고, 그때 88년 총선, 10강대 총선에, 그래서 제가 결국 정치 여론조사를 만드는 1호 정치 여론조사 연구소도 제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서 결국은 아버님을 이제 계속 돕게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만 도울 게 아니라 저도 좀 국회에 좀 진출하고 싶은데, 그 진출하기가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그것이 좀 좌절됐어요.
그 얘기가 좀 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버님께서 좀 적극적으로만 도와주셨으면 분명히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 도교동과 꼭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은 세 아들이 다 빠질 달았죠. 예, 저는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무관 신세인데 그래서 아마 97년도에 제가 어려움을 더 겪은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마치 아무런 직감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돕고 뭐 했다고 했지만 뭐 과도하게 도운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하면서 저를 야당에서 왜냐면 그 당시는 97년 당시였기 때문에 9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공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이제 공격하면서 어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짜고짜 뭐 안보에 제가 몸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 붙였죠. 예, 저는 오히려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 해가지고 야당에서 저렇게 통념을 얘기한 것을 역으로 다시 공격할 수 있다. 저는 참 오히려 이걸 하나의 기회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제 뜻대로만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야당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야당 내에서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100% 좋아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여론도 좋아지지가 않으면서 결국은 아버님의 선택은 저를 구속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구속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표현하자면은 아무하고 관계도 없고 지은죄도 없는데 왜 나를 구속시킬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구속되는 것이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저를 지키고 구체청을 좀 걸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뭐 구속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검사들하고도 그때 많이 싸웠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대선 자금 문제로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조세 포탈죄로 들어가 버리면 대선 자금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쓴 돈도 아니고 대선에서 쓴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초유의 그런 대선 조세 포탈죄라는 것을 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속됐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제 얘기를 너무 주신 바람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다들 오늘 이제 영화를 마치고 다 귀가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오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저도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무민정부 30주년 때도 무민정부 백서 도원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책자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만 이런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틀 후면 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인 영등포 CGV에서 또 같은 이런 집이 스페셜이 있는데 저희 재단이 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아버님의 이제 홍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년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후원하고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들을 젊은 우리 세대들이 좀 더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정치적 밤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